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사적 용법 파트 2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사적 용법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적 용법이 의미상으로 목적을 나타낼 때, 원인을 나타낼 때, 결과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해석상으로 가장 어울리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여기에 대한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사적용법 마저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의미상으로요. 이제 원인이나 이유를 그런 나타내는 그런 부정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부정사가 있을 텐데 그 애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어떤 형태로 많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어, 수거 형태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be sorry to, be glad to, be happy to, be pleased to, be surprised to 형태로 이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애들이 쓰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런 형용사나 동사 같은 애들 뒤에서 쓰이게 되면은 원인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애들은 어떤 것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냐면은 감정에 대한 그런 원인과 이유를 나타낸다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야? sorry, glad, happy, pleased, surprised 전부 다 어떤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런 감정을 왜 느끼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I'm sorry to trouble you 라고 했을 경우에 나는 미안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나는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 겁니까? 미안한 원인이 뭐죠?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한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가 sorry라는 애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어쨌든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는 sorry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입니다. I'm glad. 나는 기쁜데 뭐해서 기쁘죠? To see you. 당신을 봐서 기쁜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to see you 자체가 뭐와 관련일까? glad라는 형용사와 관련이 있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 거 I was very glad to see my father.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glad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to see my father가 나와 있죠. 그죠? to see my father. 내 아버지를 보아서 뭐 한 거죠? 아주 기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형용사 수식해주니까 이 to 부정사 자체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to 부정사 자체가 glad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 주겠다. 오케이. 자, 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것이다. To accept your invitation. 당신의 invitation은 초대가 되겠죠. 당신의 초대를 받아서 기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그 happy와 관련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I'm pleased to hear the news라는 애가 지금 나와 있죠. 자, 나는 기쁜 거죠, 그죠? 나는 기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지금 기쁘죠?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기쁜 거죠, 그죠? 그 소식을 들어서 나는 기쁘다. 소식에 대한 그 원인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뭐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별 얘기가 아닙니다. She was surprised. 그녀가 놀랐는데 뭐 때문에 놀랐죠? Hear his failure. 그의 실패를 듣고 놀랐죠. 그죠? 들어서 놀린 거죠. 그죠? 들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고. How careless he is to do such a thing. 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How careless he is to do. 자, careless라는 애를 한번 봐볼게요. 얘는 좀 복잡하죠. 그죠? 얘는 이제 how를 이용한 이제 감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How careless 하면 먼저 careless 하면은 조심성이 없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죠? 조심성이 없는. 그래서 how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성이 없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놓고 보고 그 다음에 he is to do. 그가 is to do. 그가 한 거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이제 이 careless라는 애는
원래 어디 있었던 거냐면은 he is의 뒤에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원래는 he is careless. how는 빼놓고 생각하세요. he is careless. 그 다음에 to do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는 careless, 조심성이 없다. to do,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 how라는 애가 나오게 되면서 careless가 앞으로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uch a thing, 그러한 일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가 그러한 일을 하다니 참 조심성이 없군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to do 자체가 careless라는 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부사적인 그런 의미로서 쓰이게 되고 똑같이 careless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이유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될 거가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애 더 좀 자세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 자체는 한번 봐볼게요. Few people live to be 100 years old. 자, 결과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봤지만 좀 어려웠었죠. 결과가 왜 결과냐면은 앞에 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거가 뒤에 거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봐주셔도 돼요. 그죠?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의 앞에 거가 먼저 나온 거고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뒤에 거가 그 다음에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 few people live, 사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지금 될 것 같은데요. few라는 애는 거의 없다, 뭐뭐가 거의 없는,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죠? 맞죠? few라는 애는 few라는 애랑 틀립니다. 앞에 a가 붙어 있을 때랑은 틀리죠. 앞에 a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few라는 의미로 쓰여서 조금 있다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조금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반면에 few people이라고 했을 때 어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부정의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얘는 few people 했으니까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To be 100 years old. 100살까지 사는, 그죠? 100살까지 가는, 그죠? 100살을 먹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live라는 애가 이제 먼저 가겠죠. 그죠? 얘가 이제 먼저가 되는 거고 투부정사 뒤에 거가 다음이에요. 그죠? 사람이 거의 없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없는 거야?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결과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하기 위하여 만약에 이 문장을 만약에 옮기게 되면요. 저번 시간에도 했던 얘기지만 결과를 이제 목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로 봐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100살이 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이상한 말이 돼버리죠. 그죠? 아예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한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목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받아들여져서 살아서 100살이 되는 사람은 드물다로 봐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뒤에 문장들도 한번 봐볼게요. He awoke to find himself famous. He awoke. 그가 깨어났죠? 그죠? He awoke. 그가 깨어났는데 to find himself famous. 자, find himself. 찾았죠. 자기 스스로 찾았어요. famous. 뭐를? 유명한 것을. 자기가 유명하다는 것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은 그가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기 위해서 깨달았나요? 아니죠. 말이 이상하죠. 그가 유명해진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달았다.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죠? 목적으로 봐도 얘는 똑같이 이상하다는 얘기야. 의미상으로 뭐지? 그는 일어났다. 그죠?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거죠. 그죠?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유명해져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가 먼저 그냥 일어난 거라고 보시고 결과적으로 뒤에 거가 있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has grown up to become a lawyer. 자,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grown up이라는 애는 자라다라는 뜻이죠.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to become a lawyer. 만약에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잘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잘하다라는 의미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커서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녀가 커서 뭐가 된 거죠? become a lawyer, 변호사가 됐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거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워크업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들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뭘 본 거야? To find house on fire. 그 집이 on fire,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깨어나 보니 그 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거 I worked hard only to fail in the exam.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only to fail in the exam. 그런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 테스트에는, 그죠? 그 시험에는 실패한 거죠. 그죠? 맞죠?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목적이라는 의미로는 될까?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worked hard only to fail in the exam 이런 의미로 얘가 만약에 목적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only to fail in the exam. 자, 시험에 실패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했다. 라는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죠. 그죠? 여기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서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다. 결과적인 걸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그래서 이제 결과적인 용법에 대한 것까지 잘 봤고요. 우리가 이번에 봐줄 게 이제 조건이라는 애인데, 조건이라는 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안 했었죠, 그죠? 조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투부정사가 한마디로 이제 가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건데, 그랬을 경우는 보통 어떤 애들이 많이 나오면은 조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would 나왔죠? 밑에는 will이라는 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ould라는 애가 나왔죠. 얘네가 나왔을 경우에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You make a mistake. 당신은 make a mistake.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To accept it. 그것을 받아들이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당신은 그것은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would가 나와서 얘는 완전한 그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would라는 어디서 봤었죠? 우리 가정법에서 봤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상으로 조건으로 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거 이거 to hear him speak Korean. You will take him for Korea. 자, 당신은 take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당신은 한국인으로 그를 생각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To hear him speak Korean은 뭐죠? 그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얘를 목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석이 되나요? 그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당신은 그를 한국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말 자체가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는 뭐로 봐야 돼요? 똑같이 조건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이 한국어를 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그죠? 들어본다면, 뭐뭐 한다면,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You could not do that to save your life. 당신은 you could not do that.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To save your life. 당신의 목숨을 아낀다면, 그죠? 당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조건이라고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삶을 아끼기 위해서, 그죠?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으로 봐서 당신의 삶을 구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일은 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형용사 수식하는 부정사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뭐랑 틀린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애들은 전부 다 목적, 원인 뭐 이래갖고 어떤 특정한 의미들이 있었던 애들이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특정한 의미를 갖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형용사 수식해서 의미상으로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형용사를 수식할 때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This water is good to drink. 자, 이 물이 good, 좋다라는 얘기죠. 물이 this water가 주어, 동사가 be, is, 그 다음에 good이라는 애가 보어가 될 텐데 to drink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마시기 뭐죠?
마시기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형용사를 수식해주니까 이 to drink라는 애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부사적 용법인데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조건이나 목적이나 어떤 그 결과, 원인 이런 의미와는 틀리죠. 그죠? 맞죠? 뭐뭐 하기에 라는 의미로 좀 쓰이고 있죠. 그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 He is quick to see the faults of others. 자, to see the faults of others가 누구랑 관계했다? 앞에 있는 quick이라는 애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그는 되게 빠르죠. 뭐가 빠른 거죠? to see the faul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그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뭐 결정 같은 것들이 되는 실수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빠르다. 뭐뭐 하는데 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네요. 그죠? quick과 관련이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 quick은 형용사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거 she was kind. 그 다음에 enough to show me the way. 그녀가 굉장히 친절하죠. 보호가 될 텐데 enough. 뭐 하기에 충분히 뭐 하기에 지금 충분히 친절한 거죠. to show me the way. 그 길을 보여주기에 충분히 친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길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거죠. 그죠? 충분한데 뭐가 충분하지? 그만큼 친절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enough라는 애는 kind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로 보고 enough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enough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 enough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부사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는 그런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라는 의미로 지금 쓰인다는 거. My father is hard to please. 마찬가지입니다. to please 기쁜이라는 얘가 될 텐데 아버지가 쉽게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기쁘게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뭐뭐 하기에라는 의미로 이 to please라는 애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요. 그 to 부정사의 이제 부사적 용법에서 조건, 원인, 결과라는 애, 그다음에 목적까지 봐봤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냥 형용사를 수식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랬을 경우에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애들이 있겠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사적 용법 파트 2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타 조동사 나가기 전에 이제 시제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타 조동사가 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